저는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유리나 캐스터.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유튜브 시간이에요. 오랜만에 김민성님 또 김호웅님, 유수님 글을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2020년 시장님께서도 진단 신청 처음 해주셨는데 많이 시청 부탁드릴게요. 먼저 다다파파님이 신청해주신 네이버 볼 텐데요. 매수가는 17만 원, 보유하시고 있는 비중은 30%입니다. 전고점 돌파 언제 가능할까요? 합병 이슈 끝난 거라고 봐야 할지 확인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종가 17만 2천 원을 거래 마쳤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더 해야 수익 낼 수 있을지 여쭤보죠. 문서진 전문가님 명쾌하게 진단 내려주시죠. 네, 네이버. 이슈는 끝났죠. 뭐, 이제, 항상 이제 재료라는 건 빨리 소진됩니다. 이슈가 나오고 나서 빨리 소진되고, 지금 이제 뭐 합병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슈가 노출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이제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은 그냥 과정인 거예요. 일단 재료는 이제 노출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네이버를 그러면 그거 말고는 그러면 아무 재료가 없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추가 상승할 만한 여력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단기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원래 이렇게 대형주 중에서 거의 뭐 독보적인 또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한동안 좀 실각을 좀 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그러니까 뭔가 정보에 대한 검색은 대부분 다 블로그로 거의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영상으로 바뀌는 부분 흐름을 약간 놓쳤어요. 늦었죠. 그 대응이. 그러면서 상당 부분을 유튜브로 많이 뺏겼습니다. 요즘에 사실 검색 뭐 궁금한 뭐 흔히 말하면 뭐 맛집 검색도 뭐 예전처럼 블로그 검색을 안 하고 대부분 인스타 아니면 그냥 유튜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뺏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무래도 신사업을 통해서 좀 회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네이버 파이낸스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 네이버 페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 사업 자체의 시너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동남아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쪽에 대한 성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제 간편 결제 시장 자체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라인을 통해서 이제 이 플랫폼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국가들 쪽으로는 자연스럽게 저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여행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또 많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일본 여행을 좀 다녀오신 분 아실 건데요. 최근에 일본에 택시를 타면요. 그 뒤에 이렇게 화면, 이 의자, 운전석 뒤에 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클릭을 하면 이걸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라인 결제에서 그러니까 파생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일본의 간편 결제 시장에서도 충분히 저는 모멘텀을 가질 거라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카카오페이를 쓰는 이유는 카카오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잖아요. 송금 관련 부분이라든지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편리성 때문에 그렇다면 라인 플랫폼이 좀 공고한 우리나라든지 동남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많이 쓸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쪽에서 또 택시나 이런 쪽은 그랩이 또 많이 잡고 있는데 이쪽 관련 부분과 또 연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도 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니까 좀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시려면 시간에 대한 투자는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인내는 필요하다. 하지만 좀 그 인내를 어느 정도 가지신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대형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제 냉정한 생각이 그거예요. 삼성전자를 투자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시점에 네이버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원한다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퍼포먼스를 여기 이 자리에서 30% 이상 내가 수익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15% 정도의 반등, 20% 정도의 반등을 기대한다면 네이버는 지금 더 들고 가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네. 보고요. 그 정도 상승 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이상을 30, 40, 50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에 내가 비중을 확 실어가지고 한 15, 20이라도 비중을 많이 실으면 그만큼 수익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중을 화끈하게 실겠다라고 하신다면 시간이 좀 길게 걸리겠지만 뭐 내년 한 뭐 하반기 정도까지는 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셔도 되고요. 그거 아니라 나는 좀 이 정도 적당한 비중에서 좀 단기 퍼포먼스를 원한다? 그러면 이건 아니죠. 예, 요거는 이제 종목 교체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제 좀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살아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낙폭과대주들이 서서히 그래도 순환매가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올라올 때 이 하반기에 퍼포먼스가 좋았던 카카오나 네이버 떨어질 쪽으로 때요.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올라온 거는 네. 그냥 사업적인 모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낙폭과대주들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인덱스 플레이가 이 종목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종목을 팔고 그 종목을 사는 네.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흔히 말하면 기간 조정은 무조건 거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주 큰 호재도 지금 나왔고, 그러니까 재료는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녹아난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약간 기간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 구간. 그래서 시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뭐 이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낙폭과대주들이 예를 들어 유통주나 뭐 이런 애들이 올라올 때 이 네. 종목을 팔고 그걸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17만 원대가 이제 매수 가격이니까 한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16만 원에서 18만 원을 저는 단기적으로 좀, 그러니까 좀 중기적으로 약간 네. 횡보를 할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포지션을 두고 좀 박스권 매매를 하실 거라면 예. 충분히 가능한데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18만 원, 20만 원, 뭐 21만 원 가게를 원하신다면 조금은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은 아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사에서 워낙 또 높게 20만 원 후반대까지 보는 쪽도 많았었는데요. 일단 좀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서 16만 원, 18만 원 사이에서의 어떤 횡보 양상 버틸 수 있으실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다파파님 네이버에 대한 방향성 같이 전망 들어봤습니다.